오늘도 국회 법사위에서 회의를 했죠. 그것을 공중파에서 중계를 하고 국민들이 TV에서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좀 그런 것을 곰곰 좀 따져봤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법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던 주진우 위원,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단정하게 생긴, 대체로 그렇죠.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또 검사 출신 좀 젊은 의원들이 다다다다 하면서 뭔가 항의를 하고, 또 자기가 토론해야 할 시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그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따지고, 또는 언성을 높여서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하고 말싸움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젊음의 패기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 모습은 흔히 야당에서 보이는 모습, 그것을 여당 측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 검사 출신 의원들이 하는 말이 그게 옳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위안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자, 이쪽에 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 의원들은 이쪽에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맹렬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득점하지 못하겠죠? 만일 적이 이쪽으로 쳐들어오는데 이쪽을 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환을 낭비하고, 그 맹렬하게 잘 싸운다고 그를 응원하고 지원했던 그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버려지고, 이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은 적에게 그냥 무방비로 밟혀버릴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어쩌자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신나게 한바탕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뛰고 싸우고 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저거 헛짓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헛짓한다는 것을 모르는 팬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그 회 경기에서 돈을 벌겠죠. 팬들은 잘 싸운다, 이겨라 하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소위 무슨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된 것인가? 오늘만 살면 되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하루살이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는 말이 거기에 베팅하지 마라,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랬을 때 유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그 유능하다, 똑똑하다고 하는 의원들이 이 지원이 딱 끊겼을 때, 지지가 끊겼을 때 정신 차리고 적을 막는 데 나선다 할 겁니다. 그렇게 나설 겁니다. 그들의 기회를 지지자들이 빼앗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우선 지금 가장 크게 큰일 났다,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모두 나서서 대통령 탄핵을 막자. 대표적으로 조선
동화, 뭐 매일신문 이런 것도 끼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 많죠.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몇십만, 백만, 몇백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 이걸 상설특검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이거를 막지 못하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다. 다 나와서 막자. 여러분 이미 그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물론 짐작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위험에 빠졌을 때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뛰쳐나가서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자신의 삶이 엉망이 돼버린 멀쩡한, 안 그래도 품위 있게 잘 살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땅바닥에 나가서 겨울에 잠을 자면서 싸우고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럴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죠. 그 모든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평생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갚겠다는 태도도 없었고 내가 100% 결백했다는 증명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빠졌다. 오늘 아침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은 아침부터 이런 방송을 했죠. 큰일 났다. 대통령을 지키자. 또다시 탄핵을 하려고 한다. 설령 그렇다고 합시다. 이제 항상 헌신짝 취급하던 보수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땡볕에 이 무더위에 나갈 겁니까? 올 가을에, 올 겨울에 이런 것이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자기 살림을, 자기 생활을 팽개치고 나갈 국민 얼마나 될까? 그때보다는 확실히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앞에 나와서 나팔수 노릇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 있겠죠. 이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고 내가 사죄를 하니까 좀 살려만 달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 대통령 탄핵돼서 어땠었느냐. 이 너희들의 영웅인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에 있다. 저 무도한 것들이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위기다 하고 사이렌을 울렸던 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죠.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 이송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국회에 넘어가 있는 것이죠. 국회에서는 뭐 최종적으로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규칙을 바꿔서, 법률도 아닙니다. 국회 규칙을 바꿔서 이 대통령이 소위 거부권 행사를 한
그 안건을 상설특검에 붙여가지고 대통령이 거부를 하든 말든 다수표를 가진 민주당 뜻대로 가결을 해서 특검을 실행하려고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랬는가 봅시다. 물론 이제 이 출발은 7월 12일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했던 발언에서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 미리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거부권 때문에 국회가 꼼짝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 거부권에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상설특검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2일인데 7월 15일 그러면 이제 3일이 됐죠. 7월 15일에 국회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 같은 국회 법사위 위원 박지원 의원, 이들이 거기에 이제 가세하고 나선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해보자. 12일부터 15일까지 요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소위 국민의힘 측, 보수라고 하는 측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7월 13일, 12일 그 말이 나오고 7월 13일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의 논평입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안 재의결이 부결되는 경우,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바꿔서 4명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몰라도 되고 나중에 찾아보아도 되고 그렇겠습니다. 같은 7월 13일입니다. 조선일보. 해병특검 플랜 B.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서 새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상설특검법. 상설특검법은 2014년에 제정이 됐고, 이제 이걸 설명하는 것이죠. 상설특검법은 이 개별특검법처럼 국회에서 그냥 거기에 상설특검을 발동하면 곧장 그 특검이 가동된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4명 모두 야당에서 이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국회 몫이 4명인데 이 추천위원회를 만들 때 그것이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2명 이렇게 할 수 있게, 왜냐하면 교섭단체별로 해서. 그런데 이거를 국회 규칙을 바꿔서 몽땅 야당에서 4명을 다 뽑도록 그 추천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렇게 지금 국회 규칙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진심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사건의 피의자가 특검에서, 상설특검에서 다룰 그 대상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 가족 등일 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 현재 최상병 특검법, 이거는 첫 번째 그 대상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은 아니죠. 물론 들어가면은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면에 딱 제1피의자 이렇게 했을 때는 들어가 있지는 않죠.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에는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선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통령이 이제 제2요구를 해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 절차에 들어가기 전부터 저거 부결될 거다라고 하면서 꼼수로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뜻은 이번에 재의결을 해야 할 최상병 특검법을 상설특검으로 바꿔서 진행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15일에 조선일보 사설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을 했을 때 또 그게 부결이 될 경우, 그러니까 뭐 8명을 더 8표를 갖지 못할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그만큼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상설특검법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그러면 상설특검으로 바꿔서,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을 그걸 무력화하고 그대로 특검을 가동을 하겠다는 뜻이다. 지금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뉴스원 여기서는 플랜 B 상설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서 실패할 경우, 부결이 됐을 경우에 상설특검법 군불대기에 나섰다. 이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특검을 강행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잘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할 국민도 있고, 또 이렇게 일제히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있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별거 아닌 간단한 이와 같은 뉴스를 틀린 것은 틀렸다 하고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뉴스원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하죠. 7월 15일 국회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특검에 대해서 전부 다 거부하고 재거부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하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가 있고 또 재표결과 함께 투트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애매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법을 좀 알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을 알고 있으면 적당히 버릴 것은 버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설특검은 해병대원 특검법처럼 개별특검법 발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특검을 가동할 수 있고, 민주당 또 야권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상설특검은 곧바로 특검 추천에 돌입하게 된다. 이제 특별검사를 추천하면은 그냥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건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바로 여야 추천 몫이 4명,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손대지 못하게 그렇게 국회 규칙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상설특검은 어떻게 가는가를 쭉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들이. 다음에 같은 7월 15일 연합뉴스입니다. 야당 일각에서 플랜 B로 거론되는 상설특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또 부결이 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플랜 B로 검토하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 천편일률이죠.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이 되고 나면 최상병 특검법을 상설특검으로 돌리자. 그러는데 그 특별검사 추천에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방해하면 안 되니까 국회 규칙을 바꿔서 국민의힘은 추천권을 아예 빼앗자. 이랬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을 고치면 국민의힘 몫의 추천권을 박탈할 수 있다. 같은 7월 15일 박지원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말입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야당은 방법이 없다. 법적으로 가능한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 국회 몫으로 돼 있는 추천위원은 제1당, 즉 야당인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야 한다. 박지원 의원은 추천권 그러니까 4명분을 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 아주 욕심 사납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좀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할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작 정당의 중앙에서는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의 논평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 위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법사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들었고 언론에서 다루는 것 하는 것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지금 할 생각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어떻게 성공시킬지 거기에 당의 힘을 집중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이 상설특검 활용이라는 것은 일부 의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게 재의결이 어려워질 경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상설특검 활용이라는 것을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이 강력한 이런 소식이 나왔고 국민의힘 쪽이 지금은 아주 크게 진동하고 있죠. 그런데 수석 대변인도 원내 지도부도 우리 그거 지금 하고 있지 않고 그런 소리가 소위 일설 어딘가에서 나왔다. 박지원 의원이 가담했는데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7월 13일 현재로서는 이 상설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입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 그리고 특검 추천권을 규정한 국회 규칙을 야당 마음대로 고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게 야당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국회가 의결한 것으로 된다는 것쯤은 알겠죠. 이렇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 7월 13일의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내용 민주당이 상설특검으로
최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다시 가져가겠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뉴스,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걸 막아내야 된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 탄핵시키자는 거 아니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은 뭐냐? 그 사람은 속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어떤가? 지금 그 대변인이라든지 수석 대변인 이런 쪽에서, 그리고 국회의원,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모르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국민의힘에서는 보수만 속이면 되고, 그것도 지금만 속이면 된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면 이거는 해서 백해무익하고 망하는 길이다, 패배하는 길인데, 이게 목적이면 할만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전당대회의 승리, 자기들 뜻대로 전당대회의 결과를 내고자 하는 그것이 중요해서 이렇게 하는가? 관역이 아닌데 쏘고 있다. 그래서 방어해야 할 것은 방어하지 못하고 쓸데없는데 포탄을 낭비하고 있다. 지원해주는 사람들의 진액을, 그 진이 빠지도록 모든 것을 갖다가 퍼버리고 있다, 이런 것이죠. 덧붙여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들이 검사 탄핵했다가 역풍 받을까봐 그래서 물러서서 최상병 특검법에 올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 짚어두겠습니다. 검사 탄핵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이렇게 널리 개혁신당까지 해서 널리 야권에서는 저마다 그 분야를 나눠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단히 유능하지 않고는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떠나서 방어에 있어서 대단히 유능하고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응을 할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아주 미미한 승산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7월 16일 오마이뉴스에서 역시 같은 뉴스를 다뤘는데 좀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비켜갈 상설특검, 이러면서 거부권 대응 전략으로 상설특검 활용론이 제기됐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신중론도 있고 이것을 밀어붙여야 된다는 측도 있는데, 양쪽의 그 주장을 다 소개했습니다. 신중론의 경우에는 이게 신중론이라기보다 정말 민주당이 배가 불렀구나 싶은 이야기인데, 최상병 특검법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문맥을 잘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상설 특검의 경우에는 파견 검사가 최대 5명에 그친다. 그러면 개별 특검법은 어떤가?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를 보면 파견 검사 수는 20명에 이른다. 그러니 개별 특검법으로 하는 것과 상설 특검법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개별 특검법으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하겠다고 하는 측에서는 이 상설 특검법이 검사의 숫자가 적든 말든 실현 가능하니까, 거부권 때문에 무산되지 않으니까 해야 한다고 하는 쪽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재표결을 해서
부결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또 올리는 특검법안은 또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적어도 대통령의 그 제의 요구 거기에 발목이 발이 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을 통해서라도 특검 국면이라는 것을 조성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긴 보입니다. 자, 이런 지금까지 쭉 보면서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을 설령 국민의힘 이탈자가 없어서 재표결에서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최상병 특검법은 상설특검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가면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구나. 국회 규칙을 민주당 마음대로 바꿔서 숫자가 많다는 것을 가지고 이 짓을 하려는구나. 대통령을 지키자. 자, 이렇게 보수 쪽하고 지금 나온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 대형 유튜버들 뭐 몇몇이 대통령 측에선 그들이 이렇게 광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에서 국민을 또 속이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자신이 없는 거다. 그래서 상설특검으로 넘기려고 한다 이랬습니다. 상설특검법의 국회 규칙을 고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그 상설특검을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게 틀렸다고 했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하게 국민의힘이 이런 틀린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그거 하려고 안 한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면 국민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역풍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는 지금 조심해야 한다. 당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을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상병 특검법을 특별 검사를 상설특검으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애초에 이게 불가능한 것이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저촉이 되고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에게서 뽑아내고 싶은 걸 뽑아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면서 정작 진짜 관역은 하나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10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고쳐줄 필요가 없다. 최상병 특검법 이거를 바꿔서 하겠다고 하는 상설특검법을 보면 상설특검법에 애초에 상설특검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안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시 의안을 내서 최상병 특검이라는 의안을 다시 내서 상설특검을 설치하도록 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이 되겠죠.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92조의 조문명이 일사부재의 이렇게 됐습니다. 국회법 위반이어서 안 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몇 번이고 회의에
부의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 의결은 어떻게 합니까? 본회의에 의결하는 것은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죠. 부의 못하는데 어떻게 의결을 하겠습니까? 상설특검법의 특검을 신청할 수 있는, 특검을 설치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상설특검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얘들아 그게 아니란다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어디 할 대로 해봐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하고 있는 그 발언과 그들의 행태가 이것과 매우 닮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방어해야 할 것, 정말 공격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다른 것만 하고 있더라. 국민이 보기에 저거 위급한데 싶은 것은 막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데 집중하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 법을 잘 안다는 주진우 위원이 당신이 뭘 아느냐고 했던 정청래 위원장보다 훨씬 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진우 위원이 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러고 있는가? 국민의힘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여야 추천목 4명을 모두 야당이 임명한다 하는 데 대해서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일까?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이 만일 재의결이 안 되면 이것은 법률안이 법률로 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특검 법안을 내놓은 것이 여럿이 있는데 그 다음 타자가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한동훈 특검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방장관에 대한 것도 또 청원 거쳐서 또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방장관도 탄핵하라는 그런 청원이 지금 청원 동의가 진행되고 있죠.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은 상설 특검에 넘길 다음 타자는 아마도 김건희 특검이 되겠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김건희 특검이 상설 특검으로 넘어갈까봐 최상병 특검법이 상설 특검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위험하다. 이러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이런 대응을 하는가? 여러분도 궁금할 겁니다. 결국 최상병 특검법 막자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막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이걸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웃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국민의힘이 그런다고 해서 최상병 특검법이 막아지겠는가? 물론 부결되면은 막아지겠죠. 그러나 최상병 특검법에서 다시 가지치기를 해서 나온 것들은 최상병이라는 것을 빼고도 또 다른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성숙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민주당은 웃고 있는 것이죠. 또 지금과 같이 하면 김건희 상설특검이 막아지느냐. 국회 규칙 바꾸지 말라고 해도 현재 야권의 야권 의원 숫자 그것만 가지고 바꿀 수 있다. 민주당 혼자 바꿀 수 있다.
설령 안 바꾼다고 하면 김건희 상설특검 안 되느냐? 되죠. 그 상태에서도 됩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설특검 막겠다. 저 국회규칙 바꾸는 거 그걸 막겠다. 국민 여러분 같이 싸워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그게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당신들 앞에 바짝 와 있다고 한 그 쓰나미는 아닙니다.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히 지금과 같이 오늘 아침처럼 큰일 났다. 대통령 탄핵 작전이 시작됐다.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 짓을 하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똑같다. 이미 시작됐다. 이러면서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방송이 막 나올 때 그걸 보고 같이 안타까운 마음에 대통령을 지켜야지 이랬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심지어 법 잘한다는 주진우 위원이 주는 그 내용이 위와 같이 국회법도 모르면서 이야기를 한 거다. 그 사람이 몰랐겠느냐. 몰랐다면 부족한 것이고 알고도 속였다면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것이다.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 용산에서 그 인맥을 통해서 혹은 그런 여러 가지 댓글 부대일지도 모르겠고 또 그쪽의 그 홍보를 하는 유튜버들일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주는 대로 들고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공짜로 댓글 부대 노릇하지 마십시오. 그거만큼은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뻔히 대놓고 법을 뒤집어서 법이 있는데 대놓고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하고 국민을 동원하고 우리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그거 지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와도 그래도 대통령인데 어디 우리 그래도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일일이 비판을 하고 그러느냐. 너희 민주당이냐 혹은 빨갱이냐. 이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지성 지지 그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용산 국민의힘 여기에서 노인을 그리고 자기들 밑에 쫓아다니는 청년을 영남 그리고 보수를 만만하게 하는 겁니다. 집토끼 취급을 하면서 밥을 굶기고 토끼밥을 훔쳐가서 자기들이 먹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단골 손님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도덕이 있는 상인은 단골 손님에게 더욱 충실하죠. 한 번 보고 갈 사람보다는 더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여당, 용산 여기서는 단골 손님은 그저 뼈골이 빠지도록 공짜로 써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들은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물론 국민의힘만 이야기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도 같은 논리가 통하고
같은 그런 예속됐다고 보일 정도로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에 갖다 바치는 관계가 있죠.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를 했죠. 정치인들이 저런 식으로 싸울 때 봐서 정의롭지 않다. 법에 어긋난다. 나에게 이익이 없다. 심지어 나보고 헌신하라고 계속 요구한다. 왜? 자기들이 훌륭하니까. 이럴 때 지지하지 말라. 쳐다보지 말라. 여론조사할 때 지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26%가 나오면 그걸로 됐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한 자릿수로 내려보내십시오. 민주당 지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민주당 지지자더러 똑같이 지지하지 말라 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도 언젠가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들은 지은 죄가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식 있는 국민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노함으로써 이 나라가 썩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더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겠다. 지지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고 대통령을 위해서 나에게 덤벼들지 마십시오.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생판 아무 인연도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그에게 비난하고 악담하고 못된 짓을 하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